9번째입니다.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중에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에요. 관리자잖아요.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감독자가 관리적 잘못을 하였을 때 어느 단계에 해당되나 이거는 바로 뭡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작전입니다. 요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면 전술적이 아니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반드시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장수가 전쟁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작전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걸 가지고 작전적 에러라는데 그래서 아담스의 사고 연쇄적 이론은요. 첫째 1단계 관리 구조, 바로 관리 감독자든지 관리 감독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작전적 에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요. 바로 전술적이요. 전쟁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바로 작전적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무조건 사고라 그랬고요. 5단계는 상해 또는 손실이 있어요. 역시 우리 교재 4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재조사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재조사는 원래요. 왜 재조사를 하고 재해율을 구하냐고 하면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가 2번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재해조사의 목적인데요. 첫째, 재해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재해 발생 원인 결함과 규명을 해야 돼요. 둘째, 재해 관련자를 무슨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에서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바로 죄의 인적 원인이잖아요. 인적 원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행이라고 해서. 불행임의 음포 88%예요. 물적 원인은 뭐요? 불상이 얼마다? 10%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바로 98% 재해는 직접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재해자 문책하려고 재해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예방에 자료 수집하거나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를 재발 방지하는 것도 역시 재해조사의 목적이고 가장 원래 1번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재해조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동종재해나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 예방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 등을 어떻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재해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2번이지 얘가 3번은 되지 않습니다. 11번째입니다. 주의입니다.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주의라는 것은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산업안전기사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고요.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가급적 안전 강의는 정제수한테 들어야만 된다. 가급적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의입니다. 주의는요.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어떻게 해? 당연히 약합니다. 두 번째 보기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가 뭐냐. 두 번째는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려 해도 주기적인 부주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눈을 제가 계속 뜨고 있을 수 없죠. 때로는 깜짝깜짝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의식이 가행 상태인 경우 최고의 주의 집중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의식이 가행됐다는 것은 너무 자신만만하면 뭐 어떻게 돌발 상태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답입니다. 네 번째,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열정적으로 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옆에서 뭡니까? 나체 걸들이 춤을 춘다면 여러분 저보다는 아마도 양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의 특성은요. 주의는 단속성이 있어요. 바로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이 불능하기 때문에 리듬이 끊어질 때가 있고요. 주의를 중복 집중이 곤란합니다. 주의는 동시에 2개 이상 방향을 잡지 못할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최고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한다. 이것이 바로 주의의 특성 또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무죄운동의 기본운용 3원칙의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치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죠. 여기는 뭐예요? 직장 내의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부터 잘 봐요. 산업재해를 제거하는 것. 원천적으로 없애뿐다. 뭐요? 이거는 선치의 원칙이 아니고 무의 원칙입니다. 제로에 그래서 이런 가지고 우리는
제로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선취의 원칙은 재해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없애는 거예요. 벌써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선취의 원칙, 참가하는 원칙은 경비부터 사장까지 함께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무죄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은요. 무의 원칙입니다. 없애는 것이에요. 참가의 원칙,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선취해결의 원칙입니다. 무죄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거죠. 요 선취하고 무에는 차이가 뭐냐. 무는 아예 뿌리를 없애는 거고 선취는 낫더라도 빨리 가서 내가 먼저 제거하는 것. 초기 초동 예방을 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내용들은요. 바로 우리 교재 1-8쪽에 되어 있지만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5일 날 역시 기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한다? 항상 제가 역순으로 공부하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소한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10년치 가연도 문제를 꼭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중 작업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에서 즉시 즉흥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뭐라고 알아들었겠어요? 위험 예지 훈련의 대표적인 훈련이 뭐요? 툴, 박스 미팅, TBM이잖아요. 이런 건데 답은 바로 2번 TBM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TBM은요. 바로 뭐냐 하면 TBM은 말은 이거죠. 툴이에요. 공구예요. 툴, 박스예요. 박스. 미팅이잖아요. 미팅. 이 말은 뭐냐 하면 공구 상자에 앉아서 그때 바로 즉시 한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 항상 하는 훈련을 바로 툴 박스 미팅, TBM이 되겠습니다. TBM은요. 작업 시작 전 5분에서 10분, 작업 후에 3에서 5분, 5, 6명이 정도 회사의 현장 주변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즉시 즉흥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교재 1-11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4번째 문제요. 도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수율은요. 재해의 빈번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도수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빈도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몇 건의 재해를 발생하겠냐. 평생 근로연수는 40년을 잡고 평생 근로시간은 잔업시간 4,000시간 포함하여 8만 시간이다. 이거 8,000시간이다 그랬어요. 8만 시간이네요. 근데 알아둘 거 있어요. 우리 한산 도수율 또는 한산 빈도율은 뭐요? 도수율 곱하기 0.1이에요. 그럼 여기 12.5니까 12.5 곱하기 0.1을 하면 1.25가 돼요. 이렇게 하면 조집니다. 그러니까 근사치를 찾으면 1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잘 보라 그랬죠. 항상 뭐요? 왜 이게 0.1을 했냐면 우리는 사실 사람이 평생 근무하면 보통 특별한 일이 없어 10만 시간을 잡으니까 얼마요? 이걸 0.1로 했어요. 근데 얘들은 얼마? 8만 시간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반드시 0.08이 돼야 되고요. 또 때로는 12만 시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1.2를 곱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을 줬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요. 0.1을 곱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어쨌든 이게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숫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시험은 어떻습니까? 가장 맞는 것은 가장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되겠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합니다. 역시 54쪽 있고요. 우리 교재뿐 아니고 가연도 문제 2016년 5월 8일 날 산업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요.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는데 이거는 2017년 언제 출제됐냐? 바로 5월 7일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인데요. 토익법입니다. 다음 토익법 유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인물을 들어갈 때 봐요. 나눠줍니다.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거나 피교육자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청중과 토론장과 활발한 의견 개진 과정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 주는 가지.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바로 포럼이에요. 이거는 포럼이고요. 이거는 대작업입니다. 대인원이 주로 하는 거. 심포지엄은 어떻게 해? 작은 소인원이 하는 걸 바로 하는. 이거는 뭐예요?
바로 66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패널이 6명, 회의도 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은 얼마? 1번이 되겠습니다. 포럼은요 반드시 교재를 제시해야 돼요.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무슨 포럼 할 때는 자고로 쪽수, 머리 숫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할 때도 포럼이라는 문화가 계속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것은 정중과 다시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계속했고요. 우리 교재 1-172쪽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2016년 3월 6일, 2017년 5월 7일 날 산업기사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레비네 법칙은 유명하잖아요. 행동의 특성을 다음같이 하였다. 변수 E가 나타나. E는 알아줄게요. 뭘 나타내? 환경인데 요거는 심리적 환경이에요. 심리적 환경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작업 환경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들. 그럼 답은 바로 작업 환경이 되겠고요. 좀 더 해설을 보면 B는 행동이고요. F는 함수고 P는 개체 또는 개성이라 할 수 있어요. 연령, 경험, 심수 상태, 성격, 지능, 소질을 말하고 E는 환경인데 원래의 뜻은 심리적 환경을 말하는데 인간관계와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111쪽이라든지 2016년 10월 1일, 2017년 3월 5일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에서 보안경 착용이 표시된 안전보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라든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 뭐요? 지시표시 일종의 제가 명령표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지시표시에 해당되겠고요. 지시표시는 보안경 착용, 봐요.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지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기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보건 이런 우리는 보호구만이 뭐다? 지시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교재 1-95쪽뿐 아니고 2016년 3월 6일에는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고 좀 더 확실한 정보는요. 바로 우리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A 안전보건표지와 종류와 형태로서 나와 있습니다. 18번째인데요. OJT, OJT가 교육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요? 맞는 것은 이 말이죠. 많은 지식과 첫 번째 경험을 교류할 수도 맞네요. 왜? OJT는요. 외부 강사를 최고의 강사,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듣는 강의를 말합니다. 맞죠? 교육 효과가 업무의 신속이면 이거는 잘 아는데 왜? 강사가 많이 나는데 엉터리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강의를 바로 우리 산업안전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능한 강사를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핵심을 찍어주지 못하는 강사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셋째요. 현장의 관리감독자 강사가 돼 교육을 가. 이건 누구야? OJT예요. 이것도 OJT. 다수의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아니죠. 다수의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OJ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OJT는요. 공통의 교육 목적을 가진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누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이고 이건 집합교육이 적합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17쪽에 표로서 OJT와 OJT가 제가 명쾌하게 책에 정의를 해두었고요. 역시 2016년 10월 1일과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됐다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첫 번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몇 시간이냐면 24시간. 여기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은 34시간 맞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보수교육은 6시간이 아니고 얼마? 바로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알아둘 게 있어요. 유일하게 안전과 보건관리 책임자의 보수시간이나 신규 유일하게 얘들은 6시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재예방 전문지도위원 종사자 신규교육은 24시간 아니고 34시간. 보수교육은 역시 24시간.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신규나 보수나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 종사자도 역시 신규 교육이 몇 시간? 30시간, 34시간이에요. 보수는 24. 다 똑같아. 보건관리자, 보건전 30내 24. 재예방전문기관 종사자 30내 24. 성면조사기관 종사자도 30내 24예요. 요게 나와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냐? 2018년 9월 1일부터 30명 이상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반드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가 있어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안전기사는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번째 가죠. 20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것은 역시 한 번 더 우리 19번 문제는 우리 교재 1-193쪽이요. 2017년 5월 7일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 내용은 갈로속 넣기로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서 확실하게 여러분 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안전점검표, 다른 말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포함돼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잘 보면 돼요. 이거는 실력이 아닌 게 이제 작전이라고 그래서 전술이라고 그래서 뭐 점검 대상이 해야 되겠죠.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점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봐요. 조치 결과예요. 조치 결과는 사장이란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무슨 조치 결과를 대책을 써요. 이런 거 할 수 없죠. 이제 보면 뭐가 보여?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요. 약 7가지 사항인데 점검 대상, 점검 부분, 점검 항목, 점검 주기 또는 기간, 점검 방법, 판정 기준, 조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치 결과는 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어디 있어요? 바로 1-70쪽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하는 사항으로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됐고 이 문제도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5월 7일 날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1과목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안전한 학교, 바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 최상의 안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돼서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